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시청자분들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뵙고 있습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시장은 어저께랑 네. 거의 판바잉 아닌가 싶네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시장이 약간 어제보다 어제보다 좀 하락 속도가 좀 빨라진 거는 좀 있긴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요. 시장이 영 뭐라 그래야죠?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뭔가 반등하더라도 모멘텀 없는데 시장의 큰 틀에서의 그런 관점 하나씩만 얘기하고 오늘 뭐 본론으로 들어가죠. 네, 일단은 그 시장에서 여전히 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변화가 없다라는 데 동의할 수밖에 없고요. 여전히 이제 코스닥 시장 종목들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확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추럴 엔도텍이 일단은 하한가에서 풀려야 이런 상황에 대한 쪽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그 내일이죠. 내일 이제 왕의 기환이 이어져야 5월 8일 맞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왕의 기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왕의 기환이 이루어져야지만 시장에서 이 아래 것들이 아주 좀 진정을 하는 이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거래가 제기되고 혹시 모르신 분을 위해서 우리 아모레퍼시픽 형님이라고 황제주. 네, 황제주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내일 재상장 맞죠? 네, 맞습니다. 내일 거래되는 거. 재상장하고 나서 이제 오히려 좀 많이 안 떴으면 좋겠어요. 많이 안 뜨고 좀 이렇게 오히려 비슷한 가격에서 출발을 해서 오히려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시장 전반적으로 안정을 되찾지 않을까. 다만 재상장하고 나서 갭 팍 뛰어갖고 때려먹기 시작하면 그거는 시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왕의 기한 이후 시장에 대한 안정화 여부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은 여전히 지금 여러 가지 루머들이 막 떠돌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대우증권에 대한 뭐 채권 운용과 관련돼서 루머가 한 차례 돌았었고요. 뭐요? 대우증권의 채권 운용 루머.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제 증권사들이 작사를 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채권의 금리 인하에 대한 쪽에 베팅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채권 수익률이 오르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금통위 15일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채권 가격에 대한 쪽에 대한 하락 이런 것들이 뭐 지속이 되면서 지금 증권주의 2분기 실적이 매우 안 좋을 거다. 심지어 이제 적자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그 루머가 돌았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화장품주에 대한 루머가 또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악성이고 뭐가 루머하는 사람은 그냥 캡처를 딱 떠갖고요. 바로 어디다 보내. 감독원 확 보내버려. 감독원에 다 잡아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런 루머가 이제 계속해서 돌릴 만큼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이 매우 증폭돼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십니다. 일단 저도 거기에 덧붙이면 이런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오늘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혹시 어제 방송 안 보신 분들은 어저께 그거 보셔야 됩니다. 전전님이 하신 말씀. 이번 조정을 사는 조정으로 봐야 되냐, 파는 조정으로 해야 되느냐. 늘 전 이제 방송을 우리가 진행하다 보면 듣고 흘리잖아요. 우리도 또 보잖아요. 그렇죠. 지하철 타면서도 보고 출근하면서 또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 번씩 우리 시청자분들 그런 조정에 대한 이해 이런 건 다 똑같은 고민이거든요. 우리 채널 K 마켓 11은 그 팟빵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운 듣고 항상 복습하듯이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제일 먼저 올라가거든요. 좋아요를 눌러줘야 돼. 좋아요를 안 누르면 반칙이야. 유튜브 다시 한번 하면요. 유튜브 모르시는 분 계시는데 하여튼 제일 먼저 올라가는 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요. 제가 유튜브를 안 꺼내는 이유는 제가 디자인하지 않은 그림이 자꾸 그거 올라가서. 상관없어요. 보이죠? 유튜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튜브를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영상까지 나오니까 보셔야 되겠고요. 난 영상보다는 음성을 듣겠다. 음성만 들으면 된다는 분은 팟빵이나 이런데 여러분들 원하신 데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나왔어요? 지금 뭐 딱한 종목 시즌3도 올라가 있고요. 이렇게. 화면, 우리 이승원 대표 화면을 잡아주세요. 종경환 PD님. 어저께 5월 4일 아니죠? 5월 6일 거죠? 이거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5월 6일 거. 이렇게 거기 보면 이제 처음 화면이 나온 거가 그 이승원 대표의 또 트리플 플러스가 또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친구를 해요. 카카오 친구는 어떻게 가입한다고 말이 나온 김에? 화제가 엄청 좋아졌죠. 카카오 친구는 소리까지 나오게 해봐. 소리까지. 이 고민하는 목소리. 전 세계 스타가 됐어. 이 중국어 자막 나가야 돼, 이거. 중국어 자막 안 나가서 아쉽네. 소리가 왜 안 나오지? 소리가 안 나오네. 제가 죽였나 본데요, 여기서? 해봐. 나가나요, 소리? 안 나와. 이거는 문제는 시장이 나오네. 이거 꼭 다시 보셔야 돼요. 이게 글로벌 경기랑 상관이 없다는 건 화질 좋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별로 100% 보장이 안 된다고 그랬네. 저 친구 누구니? 없잖아요. 그죠? 이 사람도 인상 좋다. 제대로. 그리고 아까 말해서 카카오 친구 어떻게 가입하는지 알려줘요. 카카오 친구. 카카오 친구는 뭐 간단합니다.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서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친구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아이디 검색에서 트리플 플러스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트리플 플러스 영어로?
아니 한글로 붙였어야 됩니다. 트리플 플러스라고 치시면 하면 이승원 대표가 그 행사에 있거나 종목 이런 게 들어간 절대 아닌가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네. 이 친구 이승원 대표 무슨 강의한다고 종목 질문에도 답변 안 해. 하는 사람이 있어? 네. 네. 그 불법이에요. 네. 그리고 그게 아니라 강의한다거나 강의 계획이나 간혹가는 뭐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어디 머니투데이나 뭐 한국경제TV 새로 나온 프로그램이 있다. 그런 거 와서 해주셔야죠. 네네. 그런 거 하는 거고. 그게 많이 보낼 수도 없어. 왜냐하면 돈 보낼 때마다 돈이 들어.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부담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뭐 행사했을 때 보내니까 걱정 안 하시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하여튼 시장이 어려운데요. 오늘 시장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항상 이럴 때일수록 본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초심으로 들어야 되는데 매주 목요일 날 우리 11시 타임엔 누가 나오셔? 바로 이분이 나오십니다. 네. 다음 코너에 들어갑니다. 네, 이분 키움증권의 안방마님. 안방마님 싫다 그러셨잖아요. 그래도 안방마님이야.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행사가 또 궁금해져. 행사? 응, 오늘 저녁에 있으면 또 네. 기억나는 게 있어. 네. 음주에 또 강한 분이죠. 네. 이분이 누군지 좀 알려줘요. 음주에 강한 여자. 응. 음강. 김순영 앵커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주간인가요? 네. 요즘 롯데칠성 자기가 말한 술이 뭐죠? 두 분이 말했던 술? 처음처럼 수나리. 요새 또 계속 올라? 저 구할에다가 대형 마트 가서 그래도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부산 가시면 된다는데? 부산에서? 저 부산에서 먹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때 부산 또 가실 일 없으세요? 근데 부산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처음처럼 수나리가 질려요. 너무 술이 달다 보니까. 달아서? 전 단 거 좋아하는데. 지난주에 본 두 분이 말씀하신 게 꼭지였네? 지금 꼭지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안 좋아. 지금 이 정도 조정이면 뭐 대박이네. 이건 양호한 거죠. 외국인도 형님들도 팔고 있네? 이 기관이사잖아. 이 사람들이 이학년이 국회 입성을 우려하고 있는 거지. 네. 국회만 들어가봐라. 음주에 관련된 주식은 다들 떨어지고. 롯데칠성 이 정도면 훌륭한 거죠. 이 정도 조정이면 오늘 조정 나오는 거네. 이분이 맞네. FMC 유장님. 그게 소주야? 이런 거지. 소주가 아니죠. 유자. 그냥 음료. 단 거예요, 단 거? 단 거예요, 단 거. 그런 거를 자기 이승원 대표 아버님한테 술 드시라 그러면 욕을 기싸대기 맞지? 혼나죠. 혼나지? 이런 거는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이세 낀다, 치워라. 이세 낀다. 이세 낀다. 이런 술은 이세 낀다, 치워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 아버님 충청도 아니잖아. 아니시죠. 그럼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술 얘기 아니고요. 네. 시장이 좀 많이 하락하네요. 이거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증시만이 이렇게 좀 출렁거리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 흐름, 그리고 글로벌 증시와 그리고 금융시장의 흐름을 먼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먼저 마련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시발점이 되는 게 채권 시장 쪽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요. 채권 금리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독일이나 지금 미국 쪽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채권 쪽, 국채 쪽 보면은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10년 국채 수익률인데 미국 쪽입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가 50일선이고 하나가 200일선이거든요. 돌파를 해버렸어요. 기술적으로도 금리의 상승세가 무섭도록 좀 올라가고 있다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보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 이건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하다는 거죠. 달러 약세. 이 두 가지를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를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겁니다. 유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유동성의 장세의 가장 큰 특징이 달러의 강세와 그리고 유가의 하락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 좀 얘기를 하는 게 국채를 지금 매도를 하고 지금 이 유가를 중심으로 한, 석유를 중심으로 한 지금 원자재 쪽으로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지금 빌 그로스라고 잘 아시죠? 그렇죠, 형님 알죠. 채권에 숏을 치라고 얘기를 하네요.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또 가장 얘기가 됐던 게 뭐냐면, 옐런 의장이 또 얘기를 했어요.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이 고평가가 돼 있다. 이게 얘기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채권 그렇게 안 봤는데.
네? 그 누님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그런 식이네. 이 모양이네.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얘기하던 게 뭐냐면 네네. 기준금리를 만약에 인상을 할 경우에 장기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네. 지금 어떤 공포를 좀 느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냐면 2013년 7월에 있잖아요. 그때 네.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서 가파르게 금리가 올라간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런 지금 현재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국채금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채권 금리를 건드렸던 건 또 이거라고 얘기를 해요. 독일의 국채 금리가 이렇게 좀 90도 각도로 올라가는 흐름세가 좀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유동성 장세를 이끌었던 기준, 유가의 하락, 그리고 달러의 강세, 그리고 저금리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이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한 4월 초순에 좀 지금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러니까 메릴린치 증권에서 지금 현재 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펀드 매니저들한테. 네. 그랬더니 채권, 글로벌 채권과 미국 쪽 중심으로 해서 채권과 그리고 증시가 고평가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채권은 84% 응답자의 84%가 매우 지금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지금 통화정책 전환을 앞둔 그러면 이제 포지션 변화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앞서서 좀 들어올 때 우리 이학년 앵커님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하락이 뭔가 던져야 될 땐가 아니면은 조정인가 이런 거 많이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어저께 저희가 아니라 저희가 뭘 알겠습니까? 저희가 아니라 어저께 바로 그 주제를 갖고 어저께 무려 40분 동안 거의 특집으로 얘기한 게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네네. 전조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 존경하는 전조님께서 이번 조성을 그분이 약간 볼 때 약간은 고개를 틀잖아요. 네. 그죠? 고개를 틀면서 지금 약간 어눌한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지금 사야 될 조정인지 팔아야 될 조정인지. 그래서 결론이 뭐였어요, 앵커님? 자꾸 저를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제 얘기한 거, 어제 얘기한 거. 예. 전전님은 제 의견은 아무나 상관없이 전전님은 팔아야 될 조정입니다. 그랬죠. 전전님이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유동성 장세의 흐름이 지금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얘기네. 같은 병기를 너무 물어보시면 그래. 키움 보안법인데 불법인데요. 그거는 어저께 걸 다시 보셔야 됩니다.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여태까지 움직인 건 돈의 힘으로 지금 밀어 올렸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런 변화들이 감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서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들 상당히 좀 위축이 된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흐름은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지수가 조정을 받더라도 상당히 꽤 잘 버텼던 종목들이 있는데 그들 종목들조차도 장중의 변동성이 10% 이상 개별주라도 할지라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지금 현재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예, 여기 답을 낼 수가 없네. 답을 낼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독일 때문이냐? 그러니까 빌그로스가 촉발을 시킨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뭐 TNX 10년 만기 국채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정확히 미국 국채도 그때부터 올랐습니다. 미국 국채도 이제 그때부터 올랐고. 존경하는 이승훈 대표 화면. 빌그로스가 뭐라 그랬냐면은 화면. 이승훈 대표 화면. 오늘 부자 누구야? 지금 보게 되면은 빌그로스가 뭐라 그랬냐면 100배 레버리지를 일으키겠다. 이런 얘기를 숏을 하겠다. 그러니까 숏쳐서 일생일대의 기회다. 그러니까 인생에 두 번 하지 그러니까 일생일대의 기회고 예전에 조지 소로스가 퀀텀 펀드로 영국 파운드와 숏쳐서 돈 벌었듯이 이번에 자기도 100배로 레버리지 쳐갖고 돈 벌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생에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라는 얘기 하면서부터 글로벌 채권 가격에 대한 쪽이 이제 급락이 나왔고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고 문제는 뭐냐면은 유가도 오르고 있죠. 지금 보게 되면 이거 밑에 구리입니다. 구리 가격도 오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구리만 오른 게 아니라 비철금속 전체적으로 구리 가격은 솔직히 구리 가격은 전전님보다 일주일 먼저 이승훈 대표가 말했다에 한 표. 네. 근데 그건 인정해. 네, 그다음에 깜짝 놀랐어 난 자기가 그걸 얘기하길래. 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원인 자체는 이제 달러 인덱스의 약세에 대한 쪽이 원인에 있고 지금 보게 되면은 시장이 역시 빠지니까 지금 이게 이제 그 소재 ETF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유틸리티 ETF. 이거 이제 아까 배당주 관련돼서 깨지는 모습 나온다. 전지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여주는 거는, 뒤에 있는 거는,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나스닥 그 바이오테크 인덱스입니다. 네. 근데 역시 이것도 좋지 않은 모습이고 쌍봉 무너지고 나서 회복을 못 하고 있죠.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소재 쪽인데 소재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추세는 이탈시키지 않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만약에 소재까지 이탈을 시켰다면은 이건 이제 글로벌 아예 조정 구간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시장에서는 일단 일시적인 조정.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두 템포 앞서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전주현 이코노미스트 6월 조정론 같은 경우도 9월 시장에 금리 인상을 했을 때 한 템포 앞서서 시장이 조정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라면 이번에 5월 초부터 조정 들어오는 거는 두 템포 앞서서 지금 조정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오히려 반등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근데 지금 속절없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네. 그러니까 올라올 때도 매우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다만 내려갈 땐 다 같이 내려가지만 올라올 땐 다 같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 이거가 이제 시장의 핵심 포인트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시장의 리스크는 뭐냐면 오늘도 이제 화장품 관련주 중에 하나 루머가 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부터 루머는 돌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업마저도 이제 시장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 기업인데 그 기업마저도 만약에 시장에서 만약에 그런 루머로 결론이 난다라면 코스닥 시장은 당분간은 타격이 엄청나게 불가피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루머가 이제 계속해서 확산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단속 여부 정부 당국에서는 뭐 금융 당국에서는 좀 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카피 떠갖고 무조건 감독원에 신고해버려. 네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파파라치가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예전에 보면 유턴하는 거 불법하고 잡고 하는 거 많고요. 요즘 보면 또 하나, 요즘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보면 학원 있죠? 학원 불법 영업. 이런 거 하는 거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막 유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제가 잘 알아요. 저희 또 친인척이 그걸 하거든요. 평생 대치동에서 학원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엄마가 와갖고요. 상담 받는다면서 얼마냐 이런 얘기가 딱 녹음해갖고 빡 하는 거예요. 그 학원 선생님들이 업자들이 또 원장님들과 상의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게 많아요. 수많은 파파라치가 많아요. 근데 대한민국 최고의 파파라치는 뭐다? 뭐예요? 불법 주식거래, 불법 증권거래 최대 20억까지 주는 대한민국 너무나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되건 안 되건 그냥 신고해버려요. 그런 나쁜 놈 하는 애들은요. 20억에, 진짜 20억. 네. 근데 20억은 준 사례가 없죠. 그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에요. 진짜입니다, 진짜. 저는 그런 건 거짓말 안 해요. 20억. 찾아보면 안 합니다, 20억. 최고치는 20억. 20억 어디 가서 받아? 로또 외엔 대안 없죠. 네. 로또에 대한 없습니다. 로또에 대한이 없죠. 정말 제일 어이없는 비즈니스가 뭔지 알아? 그걸 돈을 벌고 있다는 웃겨. 로또 번호를 알려준다고 하는 애 있잖아. 엄청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난 미친놈이지. 참. 어이없어요. 어이없어. 네. 하나 더. 예, 아니 어쨌든 지금 주식시장에서 일단 변곡점이 있는 거 확실한 것 같아서 일단 너무 서두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좀 몰라요. 그래요? 그렇게 좀 얘기를 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오늘 그래도 유일하게 좀 결제주 쪽의 움직임이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빨간불이 들어온 쪽이 좀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관련해서 이게 있을 수 있나 했는데 최근에 이번 휴일 나오고 보니까 인터넷은행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구름 속에 인터넷은행이 언제 나올까는 뭐 여러 가지 소식이 들어도 조금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연내에는 인터넷은행이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지금 우리가 쉬는 동안에 얘기가 나오는데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네요. 일단 설립 절차와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제한 요건을 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핀테크 흐름을 선도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조금은 선벌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가 요건은 최저 자본금은 1,000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자격 취득 후에 지점 확대는 금지가 되는 일단 지점을 설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주주 자격과 관련된 부분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컨소시엄을 우대하는 사업계획서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능력과 예금 보호의 가능 여부가 있어야지 허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한 두세 곳 정도 좀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승인을 안 된대요. 회장님이 복귀하셨잖아요. 키움은. 그죠? 회장님이 복귀하셨잖아요. 뭐 두 마리 필요하겠어요? 회장님이 현업에 복귀하셨다는 건 진두지휘 하시겠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이제 그쪽이 키움 방송에서 이 회사의 모 회사를 얘기하는 건 적절치는 않아요, 사실상. 적절치는 않지만 그냥 나 회장님 얘기를 했을 뿐이야. 그렇죠. 나 회사 얘기 안 했어. 않지만 바로 그 부분을 어저께 딱 한 종목을 저희가 녹음해서 그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그거 어저께 꼭 들어보세요. 딱 한 종목 보는 방법은 역시 유튜브에 들어서 되고요. 팟빵에 딱 한 종목이 어제 바로 그 부분을 이성훈 대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분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최대 박근혜 정부의 이권 사업이다. 그게 인터넷 은행이라는 생 믿음에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근데 보면 오늘도 아침에 저희 방송을 그런 거를 약간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하고 왔는데 아침에 제가 뭐 오늘 특집으로 하고 왔는데 시청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B급이 A급이 되는 세상이라고 그게 대표적인 게 세상이 바뀌는 건데요. 그게 바로 키움증권이 2000년 영업을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대우증권이 있었는데요. 농담이야 다 비웃었어요. 저희 높은 사람들이 그거 뭐 되겠니? 자본금도 뭐 없고 이래서 다우가 한다는데 그거 뭐냐? 심지어 누가 거기 돈 맡기겠냐는 얘기 숱하게 들었어요. 리서치가 있어, 뭐가 있어, 경험이 있어, 자본이 했는데요. 딱 4년 만에 업계 매매 기준, 매매 시장 점유율 1등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번도 1등을 안 뺀 게 키움증권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3년 있다가 상장이 됐거든요. 상장 후에 최고치가 1500%까지 갔어요. 14배 갔던 거거든요. 요즘 다시 올라가고 14배 정도 갔고, 조금 조정을 14배 갔는데, 같은 시기에 2004년 이후에 최대에 올라갔던 것이 여태까지 보면 다이오, 삼성이 300% 갔지만 2007년 대비 60% 70%밖에 안 돼요, 얘네들이요. 저는 인터넷 은행이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인터넷 되는 은행의 관련주는 상장하고 나서 10배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전에 보면 그런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 뉴스에 따라서 된다 안 된다 얘기하면서 한 대여섯 군데 들어가서 두 군데 이번에 제가 알기엔 두 군데를 설립 허가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인터넷으로 실명 확인하는 제도를 개선해 주겠다는 얘기 나왔거든요. 이거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한다는 메시지? 네, 비대면이죠. 그래서 그게 보면 이번에 6월까지 모든 그 규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해갖고 이제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는 얘기인데, 그건 뭐 국회가 놀고 있으니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핵심이다, 지금. 그래서 그건 잘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이 뭐 있는지는 시청자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일단 보니까 대출 시장이,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가장 주목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근데 정부 쪽에서 또 이쪽 맞나요? 그러니까 P2B 쪽으로 개인 간에 P2P 뭐 골드만삭스도 이미 진출을 선언을 했고 미국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글로벌 IB들이 이미 P2P 대출 쪽에 들어오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국내도 이미 있습니다. 8%라든가 이런 그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법적으로는 허락이 원래 안 돼 있거든요. 유사수신행위로 그게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법안이 통과가 돼야지만 이쪽 뭐 핀테크 관련된 사업에 대한 쪽들이 인터넷 뱅크 관련된 사업에 대한 쪽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굳이 인터넷 은행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핀테크에 대한 규제를 좀 열어줘서 많은 부분을 좀 허해 주셔갖고 이쪽 금융산업에 대한 쪽이 좀 발전할 수 있게. 사실 우리가 핀테크 같은 경우는 중국보다도 더 뒤져 있지 않습니까? 기술 자체가. 아유, 뒤진 정도야. 아이, 짜증나죠. 삼성페이 한 달에 좀 쓰는 사람 몇 명이나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요번에 보면, 이거 노동절 때 보면, 우리나라 웬만한 그 면세점이나 백화점에서 알리페이 다 받았어요. 네. 중국인 때문에. 다 받았어요, 알리페이. 그쵸. 네. 지금 우리나라 뭘 되고 되는 거 없죠. 아니 그래서 짜증 제대로죠. 기사를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게 옐로우 모바일이라고 있다면서요. 옐로우 모바일. 이쪽에서 옐로우페이를 지금 해봤는데 좀 하는 게 좀 불편하다고 그러대. 옐로페이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옐로페이를 한번 쿠폰 줘서 딱 한번 써봤는데 전화가 와요. 옐로페이로 하겠습니다. 전화 오면은 내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해갖고 은행에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불안한 거야. 은행에서 직접 빠져나가니까. 카드사를 거치면 차라리 내가 이거 지급 정지해 주세요라고 전화라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은행에서 빠져나가면 끝이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옐로페이 같은 경우는 솔직한 얘기로 저는 이건 그러니까 뭐 에스크로가 있어서 옐로페이가 에스크로를 해서 자기네가 뭐 지급 정지를 해주면 모르겠는데 그게 에스크로는 뭐야? 나는 알지만 모르는 분 많아. 자기 너무 수준이 높아. 에스크로가 뭐니? 공학도구나. 에스크로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페이팔하고 똑같은 거죠. 중고를 할 때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고나라에서 거래할 때 에스크로 쓰는 사람 많잖아. 네, 돈을 이제 딱 자기가 갖고 있다가 이쪽에서 허락해 주세요 하면 이제 그때부터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이팔이 지금 그런 기능 때문에 에스크로 기능 때문에 뜬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서 주문을 하고 싶은데 이베이나 이런 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사실 일반 개인 사이트 미국에서 들어가서 주문을 했는데 내가 얘가 돈을 들고 튀면 어떡해?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도 페이팔을 딱 받으면 안심 있게 가서 내가 지불하고 물건이 왔을 때 내가 이거 돈 지불해 주세요라고 페이팔에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페이팔에서 승인을 갖다가 이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에 대한 쪽들이 일단 시장에서 매우 이제 곽강을 받았는데 옐로페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조금 약간 불안감이 있었고 나머지 뭐 티몬페이나 뭐 K페이 뭐 나머지는 결국엔 하나로 통합이 된다. 이 카카오페이도 써보면 카카오페이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는 문제가 뭐냐면 얼마나 빨리 다른 데 침투시키느냐 이게 관건인 거고 나머지 앱카드를
앱카드를 쓰시는 분들은 앱카드 같은 경우도 좋기는 한데 앱카드 그러니까 누가 이 플랫폼을 빨리 확장하느냐 이 게임이다. 기술은 지금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저는 네이버랑 다음 카카오가 잘 안 되는 거가 딱 글로벌 주식시장에 대한민국 있다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메신저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딱 두 개밖에 안 보는 거예요. 왓츠앱과 우리 위챗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게 그걸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에서 삼성페이가 엄청 잘 될 거다. 뭐 K페이가 됐고 이지페이가 얼마나 잘 됐다는 거는 우리한테는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이 엄연하게 대한민국 시장을 지배하고 많이 영향을 미치는 시장에서는 그냥 피스 오브 케이크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얘기예요. 그건요. 그래서 그보다는 페이페이를 얼마만큼 더 강력하냐. 페이페이를 그리고 위챗이 얼마나 강력하고 알리페이가 얼마나 강력한지가 더 시장의 관심이다. 그 얼마 누가 더 확장성 있겠느냐 이거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는 그게 한계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페이페이도 쓰고 그 알리페이도 쓰거든요. 잽이 안 돼요. 편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하나거든요. 다 쓰지 않고 처음에는 사람들 다 쓰게 하죠. 왜냐 쿠폰을 주거든요. 대한민국은. 그렇죠. 근데 그건 형님 그러니까 형님이 안 써보셔서 그런 거예요. 카카오페이를 안 써보셔서 그런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페이팔도 마찬가지고 페이팔도 카드 번호는 처음에 입력해야 되거든. 나중에 비밀번호 갖고 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도 똑같이 그냥 카드 번호만 입력하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가 차이가 없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 없다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많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한두 개밖에 안 쓸 거라는 얘기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플랫폼이고 누가 저 새끼가 쉽게 해서 저 새끼가 내 거를 내 규정한 정보를 어디다 팔아먹는지 해킹을 누가 해먹는지 이게 보안이 핵심이란 거죠. 그래서 보안 관련된 것들이 누가 더 신뢰를 갖느냐 하면 저는 까놓고 얘기해서 다음 카카오페이 할 마음이 없어요. 언젠가는 페이팔이 다 우리나라에 들어올 거로 보고 있고요. 언젠가는 알리페이가 다 들어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못 믿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문제는 누가 해먹을지 어떻게 하라고? 편한 게 아니라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게 핵심이라는 거네요. 저는 그게 핵심이라는 거고 오히려 다 똑같다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국내에도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K사인 100%인가? K사인 100%인가요? 그거는 잠깐만요. 저도 볼게요. 40%네요. 그러니까 K사인 이런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잖아요. 어제.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K사인이라든가 또 하나가 있는데 신규 상장주 중에 뭐 하나 있었는데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거. 그것도 이제 문서보안 쪽 관련돼서 개인정보가 아니라 문서보안 쪽으로. 문서보안 쪽으로 해서 뭐 파스닷컴뿐만 아니라 또 그 새로 신규 상장된 이 문서보안 관련주, 이 보안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일단 매우 긍정적일 거다. 그러니까 뭐 안랩을 포함해서. 근데 안랩은 좀 기분 나쁜 건 뭐냐면 자꾸 정치 테마주로 움직여서 그 흐름이 좀 안 좋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죠. 다시 정리하면 보안 관련주들 카카오페이가 된다는데 그걸 떠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카카오페이가 잘 될 수 있죠. 대한민국의 모든 우리나라 2천만 국민이 다 쓸 수 있죠. 그래 봤자 외국인들은 그걸 아무 신경을 안 쓴다는 거야 내 말은. 네이버페이 엄청 해봤자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내 말은 외국인들이. 그건 상관없죠. 국내에서 주식시장에서 아니 문제는 사람들이 국내 기관만 사갖고 주식이 안 된다는 얘기지 내 말은. 지금 외국인들이 사줘야지 주가는 더 많이 가는 건데 외국인들이 없이 그래 너희들끼리 해봐라 우리는 관심 없어 임마 그런 순간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뭐 위챗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시장을 선도했던 거는 일단은 카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카오 베껴갖고 라인 베껴갖고 나온 게 위챗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가 있으니까 그래도 베껴온 애들이 더 확장성 더 크다는 거지 내 말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규제 때문인 거죠. 규제. 그렇지 규제인데 해봤자 규제가 100% 풀려봤자 궁극적으로 보면 왜 흥분하는지 모르겠는데 카카오톡을 수십억 쓰겠냐는 거지. 해봤자 2천만 명 쓰는 거죠.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럴 때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관련주를 하나 살 때 알리나 뭐 그런 걸 산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라는 페이페이 이런 걸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결국 인터넷 얘기하면 계속 간편 결제까지밖에 안 가네요. 아직까지는. 그게 지금 핵심이죠. 핀테크가 핵심인 건 맞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항영 앵커님 때문인가? 다음 카카오는 10만 원 깨졌네. 소리죠 소리. 그거는. 어쨌든 네이버하고 다음 카카오가 요즘에 좀 많이 부진합니다. 관련해서도 뭐 얘기가 카카오가 살 길은 우리가 아시는 그분의 휘하에 들어와서 핀테크 해갖고 인터넷 전문에 가면 살지. 그분 회장님의 휘하에 들어와서. 그렇지. 그죠? 이렇게 하면 우리도 알죠. 그분 회장님 휘하에 들어와야 돼. 하나가 들어와야죠. 혼자서는 안 된다 보죠. 젊은 애들끼리 한번 뭐 되겠니? 나이 드신 어르신 한번 모시고 그 해야지. 어르신의 품 안에 들어와야죠. 그렇죠. 그 어르신이 라인 잡아주면 어떡하니?
라인 잡아주면 뭐 라인 손 잡아주면 어떻게? 다음 집에 가야지 뭐. 그러니까 그분의 회장님의 뭐가 선택되냐 이게 핵심이죠. 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체력기 방송이 아니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저를 아는 거죠. 저도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딱 이분 얘기하네. 뭐야? 이해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이성훈 대표가 된다고 그러고 제가 디스하면 올라가니까 그걸 다 안 갖고 올라갈 것 같긴 해. 그런 얘기 하려고 그랬더니 이분이 딱 씌웠어. 드라기가님이 보죠? 보여? 이학영님이 다음 디스하였으면 이번 주 내로 사야 함. 딱 쓰잖아. 이분은 장기 네. 우리 저희 팬이야 팬. 팬이시네. 팬. 저를 아는 거죠. 야, 근데 오늘 시장 변동성이 그 전진 이코노미스트가 그 미국에서 유틸리티가 깨지고 있다, 배당주가 깨지고 있다라는 얘기 하고 나서 그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도 통신주 밀렸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보게 되면 통신주가 아주 강하게 밀립니다. 오늘 통신주들 어제 오늘 비롯해서 이 배당 관련된 주식들 엄청 깨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시장이 조정받아서 이 유틸리티 주식들이 보통 오르잖아요. 뭐 그렇죠. 경기 방어적 성격이다 뭐 이러면서. 근데 오히려 얘네들이 깨져 나간다는 거. 이게 지금 시장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일 방송 주제는 아직도 네. 배당주가 약한 이유. 자기도 해먹고 네. 나도 해먹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하셔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제일모직이 오늘 11%까지 또 내리고 있습니다. 12%까지. 근데 이제 삼성 지주회사 개편 관련돼서 삼성에서 지주회사 전환체제 전환하지 않는다. 미래전략실에서 미래전략실 전략팀과 재무팀에서 지주회사 전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실익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그런 내용 그 한경뉴스가 전해지면서 지금 뭐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12% 하락을 하고 있는데 시작부터 시작부터 거의 마이너스 10% 나왔는데요. 네. 그분은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이게 왜 그런 얘기가 갑자기 나왔냐면 요즘 또면 약자로 쓰잖아요. 네. JY잖아, JY. 네, 그렇죠. JY 부회장님이 실권을 잡으신 지 1주년이 됐어요. 네. 이번 주에. 그러니까 매일경제, 한국경제, 머니스토리는 모르겠는데요. 매일경제가 보시면 어저께 신문 정도 보시면요. 아주 그냥 제대로 한번 빨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그래서 JY와 함께한 1년. 탁월한 지도집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탁월한 리더십. 어려울 때 빛났다. 이런 식으로 그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는데. 그거 뭐죠? 그런 식으로 썼어요. 김영란법 되기 전에 한번 신나게 해보자 이거야? 그건 모르겠고 한번 찾아보시면 하여튼 실권 장악, 실권으로 들어오신 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님이 아프신 지 1주년 되셨다는 거죠. 1년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는 또 무슨 얘기 나오냐면 후계 구도하면서 제일모직에 대한 관심을 해야 된다는 증권사 레포트 몇 개 나왔어요. 최근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한장 이렇게 되면 수시잖아요. 기자들이 가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뭐 안 된다. 아직 뭐 그런 게 아니라고 멘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빠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는 최고에 관련된 법안이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된 법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해 하반기에 최대 이슈가 워낙은 6월 말까지 해서 7월 달에 임시국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법이 있어요. 그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방송 하시는 분 다 들으세요. 제가 말씀 한번 드렸던 건 무슨 법 그게? 김영란법? 아니요. 김영란법은 내년에 통과가 됐고. 네. 원샷법. 원샷법? 원샷법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원샷법. 술을 원샷으로 마셔야 되는 거예요? 네, 진짜로. 술을 한 방에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일본에서 처음에 했던 애고 성공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갖고 원샷법을 하고요. 요즘 보면 상공회의소나 정경련 이런 데서 뻔뿌리 들어갑니다. 빨리 해달라고. 원샷법인데 원샷법이 뭐냐면 구조조정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 그리고 자회사의 손자회사 이런 등등등등에 관련해서 돈이 워낙 순환출자 구조를 해서는 돈도 많이 들고 꼭 지배구조하고 주주의 밑에 또 사고 살 때마다 지분을 사야 되니까 머리 아프니 이걸 좀 원활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핵심이 되는 기업은 대한민국에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그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순환 출자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게 삼성이랑 현대차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 그 두 그룹을 위한 법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그거는 보면 찾아보면 나옵니다. 원샷법에 대해서 쫙 나와요. 검색하면 구글이나 네이버 나오거든요. 그 흐름을 알아보시면 맥락을 잡으셔야 돼요. 그게 나오기 전까지 지주에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이고 현대차그룹이 간에 지배구조와 관련된 그 액션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두 그룹에. 겉으로 보면 중소기업도 뭐 대기업을 되게 위해 주는 그 노력의 일환이다. 이런 얘기 다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그런 얘기고 도덕적인 얘기고 핵심은 두 그룹이에요.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워낙 일정은 6월 말까지 해서 법안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뭐 재경부나 이런 데서.
근데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빨리 펌프질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해야죠. 나중에 기회 되면 원샷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샷법.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걸 중요한 개념입니다. 원샷법이라는 거. 그 원샷법 내용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 엄청 중요한 개념이에요. 어디 가서 못 들어요. 네. 채널 K에서만 듣죠. 한국경제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어? 원샷법만 언급만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잖아. 전화만 했어. 몰라. 전화만 했었거든요. 네. 중요한 거예요, 원샷법이라는 게. 네. 네.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편에 쉽게 얘기하면 그게 통과 안 되면 제가 현대차건 삼성이건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야지 엄청 혜택이 주는 거거든요. 네. 네. 뭐 그런 거 있다. 이렇게 세제 지원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줘야지 순환 출세가 풀리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예상되겠습니다. 그 뭐 다음 카카오가 얘기를 하고 네이버 얘기를 했었는데 아주 재밌는 내용이 하나 뉴스가 나왔는데 시장에서 별다른 반응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 얘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가 이번 달에 나온 건 아니고 지금 처음 언급된 건 아니고 한 2달 전에 한번 언급은 됐었어요, 시장에서. 근데 이제 이번 뉴스화돼서 나온 건 이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SK 플래닛하고 컴즈, SK CNC 자회사 되나라는 이제 그런 내용의 뉴스인데요. SK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SK CNC, SK텔레콤 플래닛인데 SK하고 이제 SK CNC 합병이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합병에 대한 쪽으로 하겠다라고 결정이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SK 플래닛이 SK 컴즈의 지분 65.4%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또 SK 플래닛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손자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그 다음에 뭐 증손자회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SK CNC가 이제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되면서 SK IT 그룹 사업을 강화하겠다라는 의지가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컴즈의 역할이 커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SK 플래닛은 뭐냐면 11번가라고 보시면 돼요. 11번. 11번인데 지금 보게 되면 이 SK 플래닛에 대한 향방에 따라서 앞으로 컴즈에 대한 주가 향방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SK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돼서 지금 뭐 SK 그 플래닛에 대한 SK 컴즈에 대한 지분 정리 그리고 이제 SK 컴즈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지금 요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의 증손자 회사인데. 지금 보게 되면 요거에 따라서 컴즈의 역할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컴즈가 아예 흡수합병이 될 건지 아니면 11번가 밑으로 들어가게 될 건지 왜냐면은 사실 사이메라하고 막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서 11번가하고 뭔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요런 거를 잘 못하고 있다라는 거 요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반농담 하나. 시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농담하는 겁니다. 너무 왜냐면 오늘 약간 제가 그 시장이랑 상관없는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왜냐면 그냥 봐봤자 머리가 아프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오늘 보면 SK, CNC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오늘 별로 주가가 움직임이 없을걸? 없습니다. 다 뭐 떨어지거나 그러거나 이거 재미없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형님이 바쁘셔요. 형님이 바쁘다니. 형님, 큰형님. 아, 큰형님. 큰형님이 오늘 뭐 하시는 일이 있는 거 알아? 뭘 하십니까? OJT 해주잖아. OJT. OJT. OJT 알아? 몰라. OJT가 뭔지 알아? 모릅니다. 자기 직장생활 안 해봤어? 아니 어떤 OJT를 얘기하는 거예요? OJT 온도잡 트레이닝이잖아. 온잡 트레이닝이잖아. 선배가 와서 가르쳐주잖아. 나이는 오르지만 또 후배가 들어왔잖아. 장사주 형님. 동국제가 형님 오늘 또 들어갔잖아. 그래, OJT 자식가 바빠. 형님, 형님 오시면은 이거 하시고요. 그런 거지. 아니, 그러니까 누가 오면 선배님하고 나이는 제가 알기에는 7살 차이야. 같은 데 들어가셨나? 아이, 형님들은 다 서울구치소 가셔. 아, 그런 거예요? 서울구치소가 저 과천 넘어가는 데 있잖아요. 재판 다 끝났어요? 아니, 구치소지요. 구치소 가시죠, 구치소. 구속당했잖아요. 그러면 그 높은 분들은 다 서울구치소 가요, 워낙이요. 그래서 왜냐면 그래. 이미 들어가셨구나. 어저께 밤인가 구속됐잖아요. 그래서 OJT 하시니까 바쁘기 때문에 주가에 재미없을 거야. 관심이 없죠, 오늘. 후에 들어왔으니. 그잖아요. 농담이 되겠고요. 농담이에요.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디테일 있으신 분이 계시네. 제가 또 틀렸나 보네요. 그라인더님이 이러시네요. 최태현님이 교도소 옮겼다던데. 근데 제가 알기에는 높은 어르신들은 워낙 구치소랑 가는 판결이 끝나면 교도소로 가거든요. 높으신 어르신들은 구치소에 그냥 계실 텐데. 근데 모르죠. 워낙 또 빼기 더 좋은 데가 없을 텐데 서울구치소. 의정부 교도소. 의정부 가셨대요? 의정부.
제가 틀렸습니다. 우리 또 인정 안 할 깔끔하게. OJT 못 가시네. 제 말은 틀린 거로. 네. 완전히 틀린 거로. 그래서 OJT는 딴 분이 해주시겠네. 네. 딴 분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레포트 하나 봐주세요. 오늘 레포트 한번 볼 텐데요. 헬스케어 레벨업 요건 좀 봐주세요. 네. 글쎄요, 뭐 이게 지금 시장에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헬스케어 레벨업이라는 새로운 그 보고서 좀 있어서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뭐 지금 대우에서도 이쪽에 대해서 여전히 그래도 시장 조정 나오지만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 섹터 애널리스트들은 이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그 커멘터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한 오늘 그 보여드릴 거는 대우 건 아니고요. 신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헬스케어 레벨업이라는 보고서인데 지금 보면 여전히 시장은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M&A, 벤처 캐피탈의 투자가 집중 타겟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미 존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M&A 자금의 규모를 봐라. 그러면 이쪽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 감소 고려 시 지금보다 향후 5년간 장기 상승 국면에 대한 진입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버블이냐? 그러니까 지금 버블이냐라는 거거든요. 버블이냐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과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밑으로 쭉 보시게 되면은 주가 상승은 뭐 지금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 지금 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수명 연장 문제는 뭐냐면 이 고령화와 함께 더불어서 수명 연장에 대한 쪽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이쪽과 관련된 수요에 대한 쪽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쪽이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 보게 되면 60세 기점을 해서 기대 여명이 선진 지역의 경우는 26년. 그러니까 후발 개발도상국은 21년으로 5년의 차이가 있지만 수명이 현재보다 2, 3년 모두 다 연장이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진국은 90세까지 산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90세까지 평균적으로 살게 되고 그러니까 100세가 이제는 뭐 쉽게 100세를 이제 쉽게 이제 선진국에 가게 되면 그러면 이성 대표는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는 얘기는 틀린 말이네. 틀린 거죠. 아직 한참 멀었지. 아직 애기네, 애기. 아직 애기죠. 반도 못 돌았지. 반도 못 돌았어. 그 100세 이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매우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아직 멀었다. 후진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80세에서 85세까지 이제 4, 5세 정도까지 이렇게 이런 분들이 상당히 그 기대 수명이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수요에 대한 쪽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60세를 넘어서면서부터 문제가 뭐냐면 이 의료비 지출이라든가 이런 쪽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쪽 헬스케어에 대한 쪽은 성장성이 여전히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중국 시장 좋다고 얘기하지만 중국 시장 좋은 것만큼 노인 인구에 대한 쪽 글로벌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겠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PSR, 그러니까 매출액이죠. 주가 매출액 비율에 대한 쪽이 90년대 말 S&P IT 섹터는 6.43배까지 치솟았었다. 근데 현재 헬스케어 섹터는 1.9배로 IT 버블 당시 25%에 불과해서 이것을 과연 버블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거죠. PR이나 PBR로는 설명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PSR, 주가 매출액 비율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는 버블이라고 볼 수 없는 정도 수준이 아니냐. 금융위기 이후 저점이 1.16배와 비교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많이 부담스럽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올랐지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 실적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뭐 미국의 대표적인 제약주, 바이오주들의 실적이 매우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제 전전 이코노미스트 조정이 들어와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올 거다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얘기를 역시 이 신안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의 벤처 캐피탈의 투자액에 대한 쪽은 금융 이후 최고치를 지금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글로벌 섹터별 M&A 규모에서도 헬스케어 쪽이 가장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기대 여명에 대한 아까 그 얘기했고 지금 보게 되면 IT 버블 당시에 그 PSR 버블에 대한 쪽을 지금 보게 되면 IT 버블 때는 여기였는데 지금 보게 되면 IT 버블 때 바이오 그 헬스케어 섹터가 역시 4점 몇 배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택도 없는 수준이고요. 지금 IT가 여전히 더 PSR 대비해서 더 크다는 얘기죠. 지금 IT가 더 버블이지 헬스케어는 버블이 지금 구간에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 이후에도 성장이 기대가 되는 그런 섹터다. 라는 얘기에 대한 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보게 되면은 생산 가능 인구
대한 네. 쪽이 스페인도 지금 꺾어졌죠. 2011년도로. 일본은 95년에 이미 20년 전에 꺾어졌죠. 네. 그다음에 벨기에도 2011년, 핀란드 2010년, 지금 보게 되면 독일은 이제 98년, 그다음에 네. 한국은 2016년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본격적으로 꺾어집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 글로벌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하고 똑같죠. 네. 중국도 우리랑 인구 사이클이 매우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국이 들어간다는 거, 네. 요거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중국이 빠져 있네. 네. 중국이 들어간다라는 걸 꼭 네. 보십시오. 그 헬스케어 얘기 나오니까요. 네네. 헬스케어 나오니까 갑자기 다 생각나는데요. 그 헬스케어가 최대 이슈가 될 거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뭐냐면 이제 그 애플워치 얘기하면서요. 금년 초부터 제가 많이 말씀 기억나죠? 네네. 납니다. 네, 애플워치에 관련된 그 가장 큰 뭐라 그러죠? 그 사업은 결국은 헬스케어다. 모바일 헬스케어라는 얘기 나오는데 요즘에 주위에서 보시면요. 처음에는 소위 그 어저께 우리 같이 밥 먹은 친구 이런 친구가 리스트밴드라고 그래갖고 이제 운동하고 체크하는 거 찾는 데 있거든요. 아주 좀 선구적인 애들이 많이 하는데요. 서양 애들은 엄청 많이 차고 다녀요. 리스트밴드 이런 것들이요. 많이 나는데 요즘 보면 우리가 다음에 또 이제 개편이 되면 또 이제 계속 정기적으로 한번 하려는 워낙 너무 싸게 팔아갖고 저도 지금 보게 되면 네. 그 핏밴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굳이 뭐 샤오미가 아니더라도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인터넷에서 보면 뭐 11,000원 이렇게 팔더라고요. 네. 뭐야 이거 뭐 사도 되는 거야? 뭐 네. 그 만보기 수준으로 가격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아요. 뭐 사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많은데 이성훈 대표 이 친구도 샀다고 네. 얘기하면 지금 그래요? 이 얘기 할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채욱이가 샀어. 아, 채욱 씨가? 그럼 채욱이란 모셔야겠네. 모셔야겠네. 채욱이란 친구가 누구야? 얘기해줘. 우리 방송에 한번 나섰죠? 국내 넘버 3라고 하면은 네. 섭섭해 하더라고. 넘버 3라고 그랬더니. 네. 넘버 1, 2를 달리고 있는 네. 국내 최고의 자동차 칼럼니스트. 네. 현대차에서도 모셔가지 항상. 네. 그죠? 네. 저희 자동차 나왔는데 좀 한번 희승기 한번 좀 써주시죠. 네. 이렇게. 항상 그 국내 자동차 회사들에서도 이분을 서로 모셔가려고 하는 네. 국내 최고의 네. 탑3 안에 드는 네. 탑 1, 2를 달리는 국내 최고의 자동차 칼럼니스트 최욱 씨입니다. 제 동영상 한번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소리는 안 나갈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산 거가 이거예요. 제 화면 잡아서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이걸 샀어요. 예? 그런데 이승원 대에 뺀 건 10불, 15불짜리는 뭐 시계 기능이 없다거나 뭐 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시계 기능 없더라도 뭐 조보 이런 거 뭐 80불, 핏빛 200불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 샀어요, 이 친구. 이 친구는 전화도 그 시계도 있고 막 이런 거 다 이걸 샀거든요. 네네. 이게 특정 브랜드를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게 어디 거냐면 인바디 거예요. 인바디라고 회사 있잖아요. 네네. 우리 상장돼 있어? 네. 인바디 있습니다. 그 인바디야. 인바디를 어디 가서 또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냐면 네, 제 화면 다시 한번 잡으세요. 인바디 같은 경우는 이거거든요. 여기에 이거요. 인바디 거. 네. 인바디 제품이 인천에 가게 되면은 그 밸런스 파크라고 새로 이번에 오픈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체중계하고 같이 해서 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네. 이 밸런스 파크 가시게 되면 인바디 제품들이 쫙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거기 가셔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인바디도 한번 탐방 가봐야겠네. 그러니까. 조만간에 아이센스 인바디 한번 갔다 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라 체육이라는 친구가 샀다. 네네. 그래서 자랑질을 시작했다. 근데 미국에서는 워낙 이런 서양들이 많이 하고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 일본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는 우리 또 목요일 날은 바로 그분 하는 거죠. 서부장님 나누는 거 맞죠? 네네. 목요일 날 서부장님 하면서 좀 시황에 대해서 좀 고기 하나 의견 한번 들어보는 시간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똑똑한 주부 구단의 수박 고르는 방법은? 가격이 같으면 당도가 높고 당도가 같으면 가격이 낮은 것을 고른다. 좋은 ELS를 똑똑하게 고를 땐 위험이 같다면 기대 수익률이 높고 기대 수익률이 같다면 위험이 낮은 것을 고른다. 키움증권에 가봐요. 똑똑한 ELS가 있어요. ELS 쿠폰 계산기를 이용하면 기초자산 구조 등을 내 맘대로 직접 설계할 수 있어요. 특허 출원한 위험지표를 활용하여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 위험도가 낮고 위험도가 같으면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것을 고르면 돼요. 그래서 위험 대비 기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을 아주 똑똑하게 고를 수 있어요. 이제 ELS도 똑똑한 ELS로 똑똑하게 골라요.